키키올릭입니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테니스는 연말 연초부터 숨가쁘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새해 첫 영상에서는요, 2024년 1월 첫째 주에 주로 남반구에서 일어난 수많은 사건 사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 조타가 말았고 약 주고 병 준 소식입니다. 자, 라파엘 나달이 부상에서 돌아왔다가 다시 부상으로 떠났습니다. 자, 브리즈번 인터내셔널 250 시리즈에서 나달이 8강까지 올라갔는데요. 첫 판에서 도미닉 팀을 2대 0으로 이겼고, 둘째 판 쿠블러에 이어서 8강에서 조던 톰슨을 만났는데 2세트에서 매치 포인트까지 잡아놓고 이를 마무리하지 못했고, 역시 3세트로 넘어가니 피지컬의 문제를 드러내면서 역전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자, 호주 멜보른에서 정밀 진단을 받은 결과 근육 손상으로 판정이 돼서 결국 오는 14일 개막하는 호주 오픈 출전을 철회했습니다. 자, 호주 오픈 출전 포기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자, 아쉽지만 나달은 더 큰 그림을 그린다고 일단 해석하고 싶습니다. 37살로 은퇴를 앞두고 있는 나달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클레이 시즌,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프랑스 오픈 15번째 우승일 텐데요. 자, 그때를 위해서 몸을 혹사하면 안 된다는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자, 호주 오픈에 무리해서 출전은 가능하겠지만 5세트 경기를 치러야 하는 그랜드슬램에서 자칫 무리하다가는 또 장기 부상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자, 돌다리도 두드려가는 심정으로 이 조치를 취했다고 저는 해석합니다. 자, 브리즈번 인터내셔널에서 나달은 피지컬, 체력에서는 약간의 의문부호가 있었지만요, 자, 컨디션만 정상이라면 여전히 강호들을 위협할 수 있는 경기력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수확은 있었습니다. 자, 나달의 일정은 아직 공식 발표되기는 이르지만 제 생각에 2월에 남미에서 열리는 클레이 코트 대회에 출전할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오픈에 나와서요, 클레이의 푹신푹신한 그 면에서 마음껏 뛰어다니면서 컨디션과 체력, 피지컬을 끌어올리는 나달의 모습을 곧 보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호주 오픈 우승 후보 0순위 조코비치의 근황은 어떨까요? 이 역시 굿뉴스는 아닙니다. 자, 조코비치는 남녀 혼성 국가대항전인 유나이티드컵에 출전을 해서 호주의 알렉스 디미노에게 2대 0으로 졌습니다. 자, 조코비치는 이 과정에서 이 손목 부위 부상을 당했는데요. 자, 피지컬 트레이너에게 치료받는 모습을 보면 이 손목 위쪽, 그러니까 팔꿈치에 가까운 부위를 만지는 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만약 조코비치 부상이 팔꿈치라면 좀 긴장은 해야 될 것 같은 것이, 조코비치가 디미노에게 지기 전 마지막으로 호주 남반구에서 패한 경기가 2018년 호주 오픈 16강 우리나라의 정현에게 패한 건데요. 그때도 조코비치는 팔꿈치가 정상이 아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금광불개의 몸을 자랑하는 조코비치가 유일하게 약 1년 반 정도 헤맨 시절이 바로 그때였는데요. 조코비치의 유일한 유리몸, 바로 팔꿈치라는 결론이기 때문에 이 부상 정도는 유심히 심각하게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다만 조코비치 본인도 그랬고 이바니세비치 코치가 밝힌 바대로 호주 오픈 출전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자, 어찌됐든 제일 쓸데없는 걱정이 조코비치의 호주 오픈 활약 걱정이죠. 11번째 우승에 도전하는 조코비치는 여전히 압도적인 우승 후보 1순위고요. 개막 전까지 이 사실은 아마 변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뚜껑을 열어보고 조코비치의 팔꿈치 부상 여파를 확인은 해봐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자부 우승 후보 1순위는 세계 랭킹 1위 시비용택일까요? 저는 브리즈번 인터내셔널 500 시리즈 결승전 보고 우승 후보 픽을 바꿨습니다. 자, 리바키나가 결승전에서 세계 2위 사발렌카를 첫 세트 베이글을 먹이면서 박살을 냈는데요. 자, 현재 리바키나의 경기력과 호주 오픈의 빠른 코트 표면을 감안하면 시비용택 사발렌카보다 한 발 앞선 우승 후보가 리바키나라고 보고 싶습니다. 자, 브리즈번 인터내셔널에서 단 한 세트도 내주지 않은 무실 세트 우승을 달성한 리바키나가, 자, 2022년 윈블던에 이어서 두 번째 메이저 우승에 상당히 근접해 있다고 판단됩니다. 자, 호주 오픈 다크호스 얘기도 해봐야겠습니다. 새해 첫 주 챔피언의 면면들이 많이 드러났죠. 자, 유나이티드컵에서는 즈베레프가 남자 단식에서 최종 승리를 거뒀고, 홍콩 오픈에서는 루블레프가 우승했지만 저는 핸섬가이 그리고르 디미트로프의 부활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디미트로프 한때 베이비 페더러라는 찬사를 받았고 샤라포바의 연인으로 알려진 선수였죠. 테니스 빅4 시대의 가장 큰 희생자가 바로 그 아래 세대였던 디미트로프였습니다. 자, 그래도 2017년
약간의 빅4 정체기를 틈타서 ATP 파이널 우승을 차지하고 세계 랭킹 3위까지 올라섰는데요. 그로부터 7년 동안 소식이 없다가 드디어 이번 주에 투어 타이틀 하나를 추가한 것입니다. 자, 결승전에서 떠오르는 태양 20살의 홀거 루네를 2대 0으로 제압했는데요. 자, 디미트로프의 게임 운영 그리고 테크닉적으로 원핸드 백핸드의 강점을 살린 슬라이스 백핸드 기술은 정말 30대 초중반에 접어들어서야 만개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덜 들 정도로 자, 원숭미를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사실 디미트로프는 페더러와 함께 백핸드 슬라이스를 가장 잘 치는 선수였는데요. 자, 이게 디미트로프가 젊을 때는요, 선배들을 상대로 별로 빛을 많이 못 보는 것 같았는데 그보다 아래 세대인 넥젠과 넥젠들에게 이 백핸드 슬라이스가 잘 통한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자, 요즘 선수들은 백슬라이스를 많이 안 받아봤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 이건 제가 최근에 국내 테니스 유망주들을 만났을 때 공통적으로 들었던 말이기도 한데요. 디미트로프의 약간은 올드스쿨 타입의 테니스가 30주를 넘어서야 제대로 빛을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자, 꾸준히 인내하면서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지혜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다시금 해봅니다. 자, 디미트로프와 함께 호주 오픈 복병으로 꼽힐 만한 인물은 앞서 조코비치를 꺾은 알렉스 디미노어를 들 수 있겠습니다. 자, 디미노어 테니스는요, 올해 들어서 확실하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됐다는 인상이 들 정도로 좋아졌는데요. 자, 디미노어 테니스의 최대 강점, 파워는 약간 부족해도 한 템포 빠르게 그라운드 스트로크를 치고 또 거기서 그치지 않고 네트 앞으로 대시하는 속도인데요. 자, 이를 바탕으로 조코비치뿐만 아니라 알렉산더 즈베레프도 꺾는 이변을 일으키면서 생애 처음으로 톱10 진입을 이뤄냈습니다. 디미트로프와 디미노, 이 두 명의 DC가 호주 오픈에서 어떤 돌풍을 일으킬지 관전 포인트 하나가 더 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호주 오픈 개막 이제 일주일도 채 안 남았는데요. 대진 추첨이 좀 멀지 않았죠. 곧 더 자주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해피 뉴 이어!